네, 사주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사주를 쉽게 보는 방법 중에 일주론이 있습니다. 그 일주론 중에서 오늘은 무진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토가 이렇게 진토에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무토는 진토에서 12운성으로 대지에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10성으로는 비견이 되지요. 그러면 무진일주의 성격은 대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범하고 용기가 많은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상이 높고 원대해서 자기만이 고집으로 돌진하는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관대지라고 하는 것은 의관을 갖춘 것이 되죠.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고 약간 허세 기질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때문에 이 사람의 배우자는 미남 미녀와 인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무진의 이 진토는 특징이 겉은 호방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우울감과 고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이유는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때문에 때때로 원망 섞인 노기를 욱하고 드러날 때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지지가 비견에 해당이 됩니다. 그러면 이 비견은 자신이 건강하고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교성이 좋고 협동심이 좋아서 동료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. 그리고 비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독립정신이 왕성하다는 것을 말하죠. 그래서 때문에 이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그래서 성공하는 자수성가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무진일주가 이렇게 전부 다 성취욕이 강하고 자수성가를 하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면 사주 원국에 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또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목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럴 경우에는 이 진토가 두터워지고 무거워집니다. 그러면 이 무거워진 토가 막히게 되는데요.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고 빈천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자칫 있던 재산도 다 날리고 출가해서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.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0성과 12운성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. 무진일주의 식상은 경신금이 됩니다. 경신금은 진토에서 양지와 묘지가 됩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의 부지런함과 생활력은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무토의 재성은 임계수가 되는데요. 임계수는 진에서 묘와 양이 되죠. 그러면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융통성,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고요. 또 진토는 수의 고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수적이고 종교 철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. 그리고 무토의 관성은 목이 되는데요. 목은 진토에서 쇠지가 됩니다. 그러니까 직장복도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진일주에 목이 없게 되면 이 사람의 무기인 식상과 재성, 관성을 쓸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. 그렇다 보니까 세속적인 쪽에서는 무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살펴보면 여자인 경우에 배우자는 관성이 되죠. 관성이 쇠지가 됩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의 남편은 이해심이 많고 참을성은 많지만 세속적인 쪽에서는 잘 나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여자의 식상은, 자식은 식상이 되는데 양지와 묘지가 됩니다. 낙태를 한다거나 유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불안적인 요소를 암시하고요. 자식이 현달한 자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. 또 남자인 경우에 배우자는 재성이 되죠. 묘지와 양지가 됩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의 부인은 건강이 안 좋거나 생활력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진토는 비견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간여지동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부인은 이 남자의 형제나 친구들 때문에
불안 요소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이 남자의 자식은 관성이 되는데요. 쇠지가 되죠. 역시 자식복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러면 무진일주가 전부 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 못 나가고 배우자복 자식복이 없냐면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반대로 재물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권세를 얻는 사람도 있고요. 배우자 자식복이 다 좋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사주 원국에 목이 왕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또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목운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목이 왕성하고 이 목운을 만나게 되면 이 두터웠던 토가 소토가 됩니다. 막혀있던 토가 뚫린다는 얘기죠. 그렇게 되면 이 진토가 활성화되게 되는데요. 이 진토가 활성화가 되면 비견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. 비견이 활성화가 되면 이 사람은 경쟁력과 실행력이 좋아지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우직하게 승부를 거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진토에는 지장간으로 을계무가 있습니다. 이 을목이 활성화가 되면서 을목은 관성이 되죠.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성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진토는 삼합으로 신자진을 끌어옵니다. 이 신금은 무토에게 식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식상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사람의 활동력 또는 창의력 또는 기술력, 먹을 복이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자수가 활성화가 되는데 자수는 재성이 되죠. 이 재성은 지지에 인묘되어 있던 계수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활동이 왕성해지고 재물 축적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를 살펴보면 무진일주의 여자인 경우 남편은 관성이 되죠. 관성인 이 목이 활성화가 되고 왕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남편은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또 일지 비견이기 때문에 동료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. 자식은 식상이 되죠. 역시 식상 역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자식도 현달한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남자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재성이 되죠. 재성이 활성화가 됩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의 부인도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현달한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자식은 관성이 되죠. 관성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달한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즉 다시 얘기해서 무진일주에게 목이 원국에 있느냐 없느냐 또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목운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운에 기복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. 또 만약에 목이 없으면 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화가 있어도 사주는 좋아집니다. 진토는 세속적인 쪽에서 유리한 그런 지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무진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